쌤, 도와줘요, 쌤. 자기소개. 남학생이니 여학생이니? 왔다 갔다 해요. 뭐? 성별이? 아니요, 점수가. 정말 미치겠어요. 자, 첫 번째야.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머리로 계산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수학을 봐봐. 수학은 뭔가 어떤 식들이 수립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식들을 전개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값들을 구하는 과정일 거야. 이 과정에서 손으로 풀어나가면서 함께 중간에는 머릿속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거든. 그런데 긴장된 상황이 오고 머리에서 식에 대한 값이 계산이 될 때 실수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섣부르게 계산을 함께 하지 말자야. 두 번째, 계산은 손에게 맡겨라. 어쩌면은 우리는 이미 손으로 계산을 해. 손으로 정리하고 전개하고 대입하고 이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손에게 맡겨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으로 손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산 과정을 한 줄 쓰고 한 줄 정확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단계적으로. 이게 그 단계들을 머리까지 같이 가미하면서 펑펑 뛰면 안 되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완벽하게 손이 계산을 하도록 해야 돼. 그때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손이 계산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돼. 절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손과의 합동작전인 거지. 머리와 손이 있을 때 계산은 전적으로 손이 하고 머리는 손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끔 하는 거야. 그럴 때 계산 실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 손과 머리의 앙상블, 하모니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연산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수학의 연산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이거 바로 얼마? 15가 한 번에 탁 나왔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사실 자세히 보면 3 곱하기 4 1단계 여기서 얼마 나와? 12가 나와. 그리고 12와 3이 더해져서 이게 2단계야. 2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15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계산일지라도 실제 뜯어보면 몇 단계를 거친 거야. 근데 우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한 단계에 계산한 것처럼 오해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여러 단계를 거친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손으로 계산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연산 과정은 항상 차근차근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야. 알았지? 다음. 자, 이거 실전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오류를 범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볼게. 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자고. 뭐냐면은 등비급수와 도형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떤 도형과 뭐 극한 문제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응용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잖아. 그래서 면적을 계산할 건데 2분의 1에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데 자 2번 이 식이 좀 복잡하다라고 보자고. 그래서 이 2번식 계산이 복잡해.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때 학생들 대부분이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따로 떼내 옆으로. 그래서 2번식만 쭉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꼬였다라고 치자고.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꼬일 수 있잖아. 그래서 계산이 꼬인 거야. 그럼 막 당황하거든 이제. 시간은 없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답 내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산 막 해. 그러다가 탁 나왔어 얼마가. 그래서 여기 시계값이 10이 딱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럼 바로 우리는 정답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탁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게 돼.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2분의 1과 전체와 우리가 계산한 2번을 해서 여기에서 최종 정답이 나와야 하거든. 근데 전 단계에서 따로 떼낸 데서 답을 탁 하고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실수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 그래서 절대 식을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지 마. 근데 만일에 따로 떼어내서 계산했다면 꼭 원래 식으로 돌아와야 돼. 되돌아와야 돼. 주의해야 돼 이거. 자, 다음. 계산은 한 방에. 자,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떤 경우들을 보냐 하면은 자, 30번까지 다 풀었어. 종료했어. 근데 계산 실수가 있을까봐 행여라도 다시 돌아간다고. 되돌아가. 돌아가서 뭘 하냐면 점검을 하거든. 혹시라도 실수가 나온 곳은 없을까? 이러면서 어떤 실수들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 어떨까? 질문. 차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푼 거에서 어떤 실수들을 차단하는 학생을 거의 못 봤어. 왜 그런지 알아? 그거는 우리가 문제풀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푼 풀이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거거든. 그럴 때 본인은 항상 자기가 푼 대로만 보고 생각하게 돼. 그 말은 뭐냐면은 어딘가에 실수가 있다고 해도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가 푼 대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전에서 계산 실수를 점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절대 못 차단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무조건 한 번에 끝내줘야 돼. 점검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만 이럴 수는 있어. 중간에 꼬인 듯한 문제가 확실해. 그 느낌이 확실하다면 그건 돌아가서 점검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점검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푼 풀이 과정을 점검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처음부터 푸는 게 가장 좋아. 처음부터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처음부터. 새로이 푼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답을 얻어내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정리할게. 계산은 무조건 한 번에 끝내라. 되도록 점검하지 말라. 만일 꼬인 듯한 문제,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일 경우는 점검을 하되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라. 다음. 자, 마지막. 무작정 식을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면 안 돼. 자,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 조건에서 어떤 식들이 주어져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전개된 식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된 식이 주어져 있을 수 있어. 학생들은 조급하거든. 풀기 바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개식을 본 순간 인수분해를 급하게 하려고 해. 뭔가를 인수분해하려고 해. 그리고 인수분해된 식이 있다면 전개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실제 무엇을 묻는지를 보지도 않은 채 먼저 식들을 정리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러기 바쁘단 말이지. 절대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보고 만일에 전개가 필요하다면 전개를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항상 목적에 따라서 인수분해인지 아니면 전개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얘기야. 전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수분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그 문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묻는 의도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목적과 필요에 맞추어서 식들을 정리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지.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돼. 항상 잠깐 멈추고 생각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 확보됐다면 그에 따라서 어떻든 전개하든 인수분해하든 정리를 해 나간다. 자, 이렇게 계산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계산 실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야. 뭐냐면 실전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거든. 긴장되고 당황했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는 거야. 자,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 계산 실수도 실력이라고. 근데 이거는 너무 가혹한 말인 것 같아. 학생들, 수험생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인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실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야. 당황했고 긴장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지. 그래서 계산 실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공부할 때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 첫째. 그 다음에 머리로 연산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습관. 세 번째, 손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리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습관. 그리고 네 번째, 목적에 따라서 식을 전개인지 인수분해인지 결정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꼼꼼히 길들여 놔야 돼. 그래야만이 계산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거든. 사실 정시라는 시험 제도가 한 번의 점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는 치명적이야. 그 점에선 수시가 유리한 거거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평상시에 기울여야 돼. 요즘 출제 경험은 정말 중요해. 계산 실수 절대 없어야 되거든. 자, 아무튼 계산 실수 없는 그날까지 어떻게?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